어떠셨나요? 구산하기 리유 저자의 단순하게 생각하는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팬덤 북스에서 나왔고요. 제가 막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특히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 읽고 나서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책인데요. 정말 정답은 항상 더 큰 비전을 바라보는 것, 내가 크게 생각하는 걸 더 뚜렷이 보고 주변에 지금 쓸데없는 이 감정들,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뿜는 나쁜 에너지 같은 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내용을 불교의 관점에서 읽기 편하게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 같은 거 가끔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매일 생각하는 인생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저자가 왜 출가했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중학교 때 중퇴 16살에 가출. 그런데 도쿄대, 굉장히 좋은 대학교잖아요. 일본에서. 도쿄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출가. 탈출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본인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어떤 장소에서도 납득이 안 갔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아닌데, 도쿄대에 입학해봐도 결국 나의 허영심이나 자존심을 지켜줄 만큼 우월한 장소에 속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도 여러 번 바꾸고 그 방법을 못 찾았대요. 근데 30 중반에 뭔가 근본적으로 이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 절에 찾아갔는데 일본 절에서는 또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인도로 건너갔더니 거기서 드디어 뭔가 원하던 걸 찾고 출가승이란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출가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신의 편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진실에 따라 세상을 사는 종족이다.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이분처럼 살지 못하겠지만 이분이 한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이것저것 참 많이 시도하고 때려치고 했어서 항상 느꼈던 게 내가 어렸을 때 잘하던, 내가 좋아하던, 순수하게 그냥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이 그게 내 진실이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구나. 어느 순간 사회나 주변 사람들 말에 야,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 이거 해야지 되지. 너 진짜 정신 나갔니? 그걸 왜 관두니? 이런 잣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에 그런 이야기들.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렇게 살던 시기에 진짜 인생 최고로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 구산하기 리유 저자 출가승, 이분도 자신에게 맞는 진실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 진실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나는 붓다의 가르침에 구원받았지만 사람마다 진실에 도달하는 길이 각자 다르게 열려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분도 엄청나게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고 느낀 게 자신에게 맞는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과 내가 행복해지는 가치관이 맞으면 정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만 받았다면 내가 꼭 남한테 피해주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내 진실은 다르다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안 풀리는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마음을 기댈 곳, 즉 마음의 축과 같은 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면 된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한 삶의 방식과 자립된 사고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요즘 인간관계, 기타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마음의 미니멀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연습. 저도 계속 연습해서 잡념을 최소화하고 흘려보내는 삶 살고 싶어요. 좋았던 문장 하나 읽고 끝낼게요. 감정은 곧 사라진다. 반드시 사라진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게일 바즈 옥슬레이드와 빅토리아 라이스 저자의 혼자인 내가 좋다. 불친절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혼자살이 가이드라는 책이었어요.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박미경 번역가가 옮기셨어요. 책 원제가 CEO of Everything이에요. CEO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고 나면 내가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모든 것의 CEO라는 제목이 참 재밌고 그러고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사별, 이별 혹은 이혼 아니면 원래 혼자 살고 계신 분들 모두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혼자 사는 걸 이제 생각해보고 계신 분들 뭐 이게 앞에 나온 이혼이나 뭐 이별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 전에 읽어봐도 좋을 책 같아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실 혼자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비슷비슷하니까요. 이 두 저자는 한 분은 이제 게일 바족 슬레이드는 3번 결혼, 3번 이혼.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 싱글 라이프에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다른 저자 빅토리아 라이스는 슬프지만 사별하셨어요.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이게 좀 진짜 슬프면서도 아이러니한 게 남편의 빈자리만큼 크게 다가온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피로감. 이 책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설명에 싱글이 된 지도 어느 10년째. 지금은 거의 한 15년 혼자 살고 계신 거겠죠?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왠지 혼자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은 노후 준비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면 이 캐나다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우리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노후 준비 책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집을 살지 집을 줄일지 아니면 뭐 새를 살지 이런 것부터 왜냐면 집값이란 리스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고 사느니 그냥 렌트를 하고 이제 그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부동산보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싱글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커플이나 뭐 친구끼리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동생활에 대한 규칙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도시와 시골 라이프의 장단점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요. 사별이나 이혼을 겪으면 하다못해 이별을 겪어도 그렇잖아요. 사별이나 이혼은 정말 큰 건데 얼마나 그럴까요? 누구나 가족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근데 또 조언을 해주는 게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독립심을 잃으면 안 된다. 하던 일을 전부 접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편하게 하겠지만 금세 지루해진다.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죠. 마음이 이제 괜찮아지면 분명히 좀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편에는 정말 좋은 게 내가 겪지 않았어도 사별, 이별, 뭐 좀 슬픈 일, 그러니까 혼자가 되신 분을 위로하는 법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지 잘 할지. 마음은 정말 너무 슬프고 공감이 가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제 적절히 말로 표현할 때는 좀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딱 나와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법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이런 쪽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 약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픈 일을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이 겪고 있다면 이 가이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슬프면 운전도 못하고 막 어디 나가기도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운전기사를 자처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좀 더 대신 신경 써준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 나는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을 겪으면 되게 쉽게 의기소침해진대요. 여전히 친구가 멋지다는 그런 사실을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나와 있어요. 상처는 꼭 아물 거고 더 이상 상실감에 몸부림치지 않는 시기가 올 거래요.
과거는 현재로 대체되었고 또 희망 어린 미래로 대체될 것이다. 혼자 있든 남들과 함께 있든 웃고 떠들든 명상에 잠겨있든 이제 스스로의 모든 면을 포용하고 사랑하면 된다. 참 따뜻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사토 된 저자의 50부터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문예 춘추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번역은 강사국 번역가가 하셨어요. 버렸는데 괜찮네 라는 마음이 들면 성공입니다. 맞아요. 그 순간 버려서 한 몇 달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역시 괜히 버렸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것도 또 순간이에요. 그게 또 지나고 나면 버려서 후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버려서 후회하는 거, 지금 있어야 하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후회하는 순간이 잠깐 있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 없어서 혹은 없어도 살 수 있어서 혹은 내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타 등등 일단 그때 없애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내가 그다지 필요 없어서 그걸 처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좋은 건 기부했을 때나 팔았을 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가야 되는 물건이 분명 있지만 뭔가 좀 내가 가지기 싫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혹은 내가 정말 팔아가지고 그게 돈이 됐을 때 그런 물건은 특히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다시 구매자를 찾아서 다시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이런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내가 안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누군가에게 쓰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더라도 그릇에 옮겨서 먹으라고. 맞아요. 진짜 신기한 게 그릇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물컵, 그릇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그 음식 맛이나 음료의 맛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기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렇게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의점 음식이 맛이 없어 요즘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거의 다 괜찮은 수준인데 왜 뭔가 그대로 먹으면 식사를 한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를 좀 잘 대접하지 않은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또 그릇에 담으면 한 끼 식사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밥으로 된 맛있는 도시락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파이랑 샌드위치 그런 류라서 근데 그것도 비닐에서 까서 그냥 대충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한번 다시 데우거나 구워서 이렇게 접시에 올려서 먹으면 마치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여기서 문서 파쇄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문서 파쇄기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재활용으로 종이를 바를 때 거기에 제 정보가 있으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너무 쉽게 방법을 찾아낸 게 대량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가위로 슥슥슥 이렇게 잘라서 내버리면 좀 촘촘하게 자르면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문서 파쇄기라는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아니면 너무 찝찝하면 그 부분만 짧게 이렇게 태워버리셔도 돼요. 가위가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거든요. 여러분도 문서 파쇄기 얘기 나왔다고 좀 사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의 지금이 항상 여러분의 최고, 인생에서 지금의 내가 가장 멋진 나래요.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인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왕 살 거 그냥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만족하면서 그 만족감을 매일 느끼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김유진 변호사의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미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자기계발의 끝판왕. 이번 책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루틴부터 만들어서 일단 뭐라도 꾸준히, 그리고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주, 많이. 왜냐면 그 많이 하면서 이제 스스로 제일 잘 고쳐 나가잖아요. 사실 남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입 밖으로 내고 나면 아, 이게 잘못됐었다.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스스로 고쳐 나가는 것 같아요. unlearn, 그러니까 배운 걸 다시 무효화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안 들으면 잘 가늠이 안 가잖아요. 한창 배워야 할 시기는 어릴 때 유학을 가서 방학 때 이제 집에 오면 외국에서 배운 습관이 한국에서 안 맞는 거예요. 한창 배우는 시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제일 혐오하는 게 신발 신고 집안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특히 침대 위에도 막 올라가고. 근데 김유진 변호사님이 유학을 하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학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학 때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또 한국에서 계속 있으셨으니까 기겁하시는 거죠.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사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면서 여기저기 부딪혔다. 이 문장이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 생활이 원래 힘들기도 하고 특히 어릴 때 하셔서 많이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감도 많이 낮으셨대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정말 나는 운이 좋다. 이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니.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마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 점점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 채워졌잖아요. 내가 부족했던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남을 도우면서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돕고 싶다 더. 이렇게 점점 생각이 났대요. 열정은 쓰레기다를 쓴 스콧 아담스도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게 남을 돕는 것에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나를 먼저 채우면 결국 끝에는 이제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스콧 아담스도 원래 뭐 남을 돕거나 뭐 딱히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러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그렇게 가더래요. 돕는 쪽으로. 참 나부터 어떻게든 내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괜찮으면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꼭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꾸준함,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 잘 아는 것, 주변을 정리하면서 가방을 비우고 지갑도 비우고 사진과 파일을 정리하고 연락처도 정리해보면서 점점 더 중요한 걸 추려가는 거죠. 맞아요.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이거 정말 공감해요. 참 저도 악기를 잘 치고 싶고 이런데 신기하게 한번 연습이 습관이 들면 계속 하다가 살짝 그 일상이 무너지고 나면 한동안 연습을 아예 시작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오더라고요. 정말 하루 건너 하루 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김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반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하더라도 계속 해보는 것.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꼭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멈춰져도 또 마음을 먹으면 되니까, 또 리셋해도 되니까. 절제를 통해 만나는 작은 성취감을 누리면서 인생을 리셋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나카가와 히데코의 나를 조금 바꾼다.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저자는 일본인 셰프인데요.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대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리교실 구름의 레브쿠엔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설명을 읽고 책을 봐서 그런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딱히 실외, 그러니까 뭐 연희동에 거리를 담고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이 저자의 집에 초대돼서 구경하고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도 알게 되고 저자의 분위기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고 나면 왠지 모르게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책이었어요. 나답게 산다는 건 끊임없는 싸움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지만 귀한 것이고요. 뭔가 미니멀리즘 하면 다 내향인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이분은 외향인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외향인인데 차분하고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데 되게 차분하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 되게 배우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 읽으면서 저도 좀 그런 기운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되게 힘드셨나 봐요.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 읽었지만 되게 진취적이고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인데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제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나 혼자만 쓸 순 없잖아요. 그런 제약이 주는 것에서 오히려 빼고 더 줄이고 아끼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셨다고 해요. 이것도 좀 되게 건강한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진짜 좀 건강하지 못한 집안에서는 너만 없었어도 심지어 막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막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아이가 없었어도 그걸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못한 걸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가정폭력이나 이런 집에서 이혼을 못하는 그런 집에 좀 핑계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그런 집도 있겠지만 뭐 상황이 도무지 뭐 이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도 아이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핑계, 그런 비슷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참 건강하게 막 또 너무 아이를 막 너무 높게 이야기해서 정말 내 삶은 다 필요 없다. 아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이고 난 내 삶을 바칠 거고 내 일을 미루거나 못한 데 대한 후회는 없다. 이런 것도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이 저자분은 정말 뭐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 시간이 아이 때문에 나한테 시간을 많이 못 썼어. 이런 건 인정하지만 결국 또 결과적으로는 내가 미니멀리즘을 배우게 되고 시간을 아끼는 법,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법, 그런 걸 배움으로써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참 정말 담백한 것 같아요. 그만큼 뭐랄까요, 되게 중도를 아는, 선을 아는, 그러니까 이 저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가족끼리 친한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동역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에 야근할 때 근처에 일본 카레 가게가 있었어요. 일본 분이 운영하시는, 되게 오래전이라서 카레가 그때는 일본 카레가 프랜차이즈 이런 집 말고는 사 먹는 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가게가 정말 일본 가정식 정말 맛있는 수제 요거트도 이제 다 먹고 나면 주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 가게가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은 재밌을 것 같은 사람이면
잘 몰라도 그냥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논대요. 형식적인 모임은 좋아하지 않지만 재밌을 것 같은 걸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뭐 다들 그러시겠죠? 하나 또 배운 게 이제 나중에 친구가 도무지 사귈 경로가 없어질 그런 시기에 이 저자처럼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그냥 여러 가지 삶의 태도 같은 게 조금씩 스며들듯이 저도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지게 늙었다는 성공의 정도?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있는데요.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오면서 멋지게 늙어온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나 명예는 그렇게 살아왔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상한 선택, 잘못된 선택만 안 하길 바랄 뿐입니다. 맞아요. 더하지 말고 잘 빼면서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 사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